자, 우리 포스코홀딩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고요. 자, 지금 미친 속보가 하나 발표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장인하 회장님이 직접 포스코홀딩스 5,000원 특별 배당을 발표를 하면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배당을 발표하면서 이 장인하 회장이 어떤 언급을 했냐면, 그동안 이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제는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로 기업 가치를 결국 증명을 할 거고, 옛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언급까지 해주면서 그동안 피해를 많이 입었었던 주주들을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의 올해 특별 배당이 엄청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포월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10,000원 배당을 하고 있죠. 지금 작년에도 10,000원, 이걸 지금 분기로 나누면 한 2,500원 되는데, 올해도 지금 예상 배당금이 얼마예요? 10,000원에서 지금 15,000원. 그래서 기존의 10,000원에서 5,000원에 대한 특별 배당까지 하면 15,000원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포스코홀딩스 올해 5,000원 특별 배당까지 한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분기에 2,500원 나오던 거에서 5,000원에 나누기 4를 하면은 1,250원 더하면 얼마예요? 3,750원이 분기당 지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총 15,000원의 배당금이 지금 지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기영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장인하 회장님의 이런 특별 배당 발표가 저는 정말 강력한 자신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회사 자체가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주주분들을 위해서 특별 배당을 발표했다라는 거는 올해부터 엄청난 실적 향상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자신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일단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 2025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기대치를 하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증권가 쪽에서. 지금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를 할 거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분기 실적의 주요 원인 같은 경우는 이 철강 수요의 약세 지속, 그리고 포스코 ENC의 결국 충당금 설정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건설 경기 침체 때문에 건설용 철강제 수요가 결국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ENC의 사고 관련 비용 반영이 실적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에서 2026년 실적 개선 근거로 철강 업황 회복, 중국산 철강 감산 정책과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철강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포스코 ENC의 흑자 전환, 2025년 약 4,300억의 영업 손실에서 2026년에 흑자 전환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사업도 결국 본격화가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리튬 2단계 생산 가동으로 매출 기여도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생산 효율성 향상으로 수익성이 또 개선이 될 거다. 그래서 결국 2026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작년 대비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영업이익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죠. 순이익도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2배 이상 상승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시점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2026년 결국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을 지키는 2026년부터는 뭐다? 대시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직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성과금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결국 회사의 업황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2025년이 사실 회복의 해였다라고 한다면 2026년부터는 뭐다? 증명을 하는 그런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인하 회장님이 직접 주당 5,000원 특별 배당을 결정을 하면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 결국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건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주주가치 제고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됐다, 기억나도 네 말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아쉽죠. 2차전지가 싹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2차전지 뭐 LG엔솔, 삼성 SDI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그리고 LNF, 성일아이텍 전부 다 올랐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만 어떻게 됐어? 못 갔죠. 심지어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뭐 8% 급등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 얘만 안 가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자, 지금 오늘 못 간 이유와 더불어 가지고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전망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까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그걸 좀 말씀드려보기 전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26년도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그룹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전자 실적 향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뭐 20만 원 이상 예상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를 늦게 잡았다 혹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뭐 산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이 AI 칩에 들어갈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섹터인 종목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뭐 산이 많이 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많이 올라간 건 두고 앞으로 걔네와 엮여가지고 같이 올라갈 기업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주식시장에서 사실 삼성그룹과 엮여서 안 간 종목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이 AI 칩 전력 효율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AI 다음 문제는 뭐다? 전력 부족 문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GPU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이걸 받쳐줄 전력이 결국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칩이 많으면 뭐해? 데이터 센터 뭐 지으면 뭐합니까? 전력 부족이 생겨버리는데. 자, 그러면 해답은 하나예요. 결국 전력량에 대해서는 한계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 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력 효율이에요, 효율. 사실상 이제는 반도체 칩보다 중요한 게 이 전력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게 반도체 패권의 중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AI 초고속 광자칩 및 전력 효율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LPDDR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죠. 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네이버도 주문을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년간 흑자 및 퀀텀 점프를 보여줬어요. 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5번 황금 매수 차트, 제가 지금 직접 설정했던 이 황금 매수 차트 지표에 매수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언제? 1월 달에 황금 매수 신호 차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026년 상반기 대시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올해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크게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선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난 눌렀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7405-7876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거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4년간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연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재작년 2024년에 영업이익이 64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벌써 지금 4분기 컨센서스까지 합쳐가지고 150억 원이 지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약 200%가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실적이 결국 받쳐줘야, 장부에 찍혀야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코 이 기업은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일 거고, 실적 나오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엮였지. 그래서 작년에 어마무시한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찍고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요 매수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매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요 황금 매수 지표거든요. 이미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올 때 요 매수 신호는 계속해서 나와줬어. 그리고 요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어떻게 됐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 빠질 때는 아예 없다가 지금 최근에 1월달 돼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쌍바닥 나오고 어떻게 됐다? 매수 신호가 나와줬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뭐 작년 9월 달, 뭐 7월 달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다라는 거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에도 요 매수 신호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어떻게 됐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줬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요 황금 매수 지표를 제가 잠깐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면 없어지죠. 요 화살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사용자 검색 딱 누르면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 매수 지표 있죠.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신호가 뜨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신호가 지금 어디에 떴다? 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요 AI 초고속 광자 칩의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요 종목이 지금 최근에 황금 매수 차트까지 지금 나와줬다. 요 매수 차트가 나왔을 땐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실적 좋지, 모멘텀 좋지, 기술력 좋지. 기영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영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 종목을 제가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 보시면 일단 포스코홀딩스만 못 갔죠. 2차전지 다 갔는데 오늘 못 갔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일단 오늘 여러분들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 오늘 고가가 37만 2,500원. 윗꼬리를 달면서 오늘 좀 빠졌는데 결국에는 요 매물대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2024년도에 요 매물대 40만원 돌파하기 직전 요 매물대를 다시 한번 오늘 뚫어주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 거래량 자체도 요 날에 비하면 뭐 오늘도 적게 터진 건 아니지만 요 날에 비하면 좀 적죠.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포스코홀딩스가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좀 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가총액도 높고 유통비율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이게 가벼운 종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요즘 시장에 뭐 SK하이닉스나 삼전만 봐도 막 올라가는 시장에서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여러분들 조금 달라요. 이게 2차전지만 하는 기업이면 모르겠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2차전지만 하는 기업은 아니잖아. 이게 지금 오늘도 기사 나온 거 보면 포스코홀딩스 4분기 영업이 급증 전망에도 시장 안도가 미지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철강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철강 부문의 수익성 약화와 인프라 부문의 일회성 비용이 꼽혔다. 이게 작년과는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죠. 작년에는 2차전지가 좀 부족해도 철강이 좋았어요. 철강이 좋으면서 얘네가 좀 적자 보는 걸 얘네가 좀 메꾸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차전지 실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철강 쪽은 수익성이 지금 조금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결국 포스코홀딩스 주가를 조금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고 전문가들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강 부문은 전기 보수 영향과 열연 수입 유통 재고 부담으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판매 가격이 온전히 전가하지 못해서 마진 개선이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매출에 좀 영향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차전지를 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철강까지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인 보세요. 2차전지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근데 포홀 같은 경우는 뭐다? 철강까지 같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수급이 좀 더 약하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상승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앞 구간의 요 매물대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소화를 해줬다라는 거. 결국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물량 소화를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히 우상방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2차전지가 다 갔는데 오늘 포홀이 못 갔네 이렇게 볼 건 아니다. 어차피 종목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뭐 천천히 가는 놈들이 있고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빠진 놈들도 있고 포홀 같은 경우는 전자죠. 천천히 올라가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올 때도 여러분들 보면 이게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올 때 요때죠. 요때도 꾸준히 이렇게 계속 올라와줬단 말이야. 1년 정도. 그리고 한 번에 매물대 다 소화하고 나서 앞구간 매물대 여기 다 소화했죠. 여기서
앞구간 매물대 여기서 싹 다 소화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거래량 터뜨리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써줬다.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하향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요 구간 매물대를 다시 한번 소화를 해야겠죠. 여기만 소화하고 나면 사실 한 70만원 언저리에서 뭐 한 50만원, 40만원, 45만원 요 언저리까지는 좀 급하게 빠졌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안 터졌고. 그래서 한 요 40만원만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빠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 40만원 전까지는 뭐다?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어차피 갈로면 가요.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결국 실적 시즌 되면 2차전지 애들이 결국 이 실적에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실적 시즌 때 결국 기대치를 못 미치면서 많이 빠졌던 그런 패턴 작년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르죠. 2차전지가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고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반등을 계속해서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포스코홀딩 주주분들도 지금 당장 안 간다라고 해서 매도를 고려하실 이유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겠나. 보유 의견을 아직까지는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